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영탁, 권영찬, 우리 영탁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뽕숭아학당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쩌다 저쩌다 해서 걱정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시청률 좀 끌기 위함입니다. 근데 어제 뽕숭아학당에 출연한 명승건 박사, 사실은 저랑 오래된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승건 박사에게 우리 영탁님에 대한 첫인상을 물어봤고, 또 영탁님이 최근에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응원한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럼 명승건 박사가 이야기하는 영탁님, 여기서 좀 죄송한 거는요, 우리 명승건 박사가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녹화 들어간 다음에 녹화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방송이 끝나고 같이 영탁님과 탑6랑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영탁 씨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교제의 시간도 갖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명승건 박사, 우리 영탁 씨의 첫인상, 또 영탁 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승건 전문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친구이자 워낙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그래도 우리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승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원 원장님이 되셨네요. 네, 올해 2월부터 발령받아서 현재 네. 대학원장으로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그 가정의학과 그리고 네. 검진센터 진료도 보고 있죠. 코로나19 잠잠해지면 제가 소주 한잔 사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지가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상시험에 피험자가 됐었습니다. 언제 그랬죠? 아 진짜? 왜? 오 마이 갓. 뭐야? 잠깐만. 뭐야? 윤성이 보세요, 윤성이. 많이 간지러웠나 봐요. 와 신기하다. 저거를 그 사이에 또 바지에 닦았어. 여기 있다. 와, 오 대박. 뭐야? 그런데 또 사실은 많은 방송에도 나가셔서 이제 또 우리 또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전해주시는데요. 네. 또 최근에 핫한 프로그램이 또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TV조선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우리 박사님이 보니까 어제 오늘 그 뽕숭아학당 예고편에 나오셔서 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또 챙겨보셨네요. 제가 친구 아닙니까, 친구. 네네. 근데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임영웅 씨, 영탁 씨, 이찬원 씨, 또 우리 장민호 씨, 여러 명들이 사실은 또 요즘 대세잖아요. 일단 그렇군요. 우리 박사님은 워낙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연예인들 많이 봤지만서도 우리 그 연예인들 요즘에 인기 있는 탑6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직접 뵈니까 그분들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네네. 저는 좀 트롯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있는 거로 느낌이 들었는데 직접 보니까 진짜 좀 어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이돌 그룹이죠. 그리고 또 우리 진짜 박사님이랑 저도 큰 이제는 5학년 50대 4반이에요. 중반 다 되니까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좀 처음 봤던 느낌은 되게 순수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오랫동안은 안 했습니다. 몇 분 정도 나올 텐데 네네네. 보니까 생각보다 장민호 씨가 또 굉장히 성격이 활발하더라고요. 네네네. 질문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좀 것 같아요. 과묵한 편이죠. 네. 과묵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중간에 되게 진지하게 저한테 질문할 때는 보니까 그래도 보니까 굉장히 진지한 측면도 있구나, 그런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네. 영탁 씨는 어떻던가요? 첫인상이. 영탁 씨. 다 좋았죠. 같이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았습니까? 전체 다 같이 사진 찍었죠. 출연자들. 붐 씨랑 그다음에 거기 출연했던 6분. 네네네. 같이 사진 찍었고, 제가 페북에 방금 전에 올려놨어요. 네. 네, 저한테도 한 장 보내주십시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네. 그냥 그 페북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네. 되겠죠. 네. 사실 좀 약간 아쉬웠던 게 제가 방송 분량이 많지가 않아갖고 네. 그 내용을 소화하느라고 사람들도 6명, 7명 있다 보니까 그렇죠.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화 시간이 부족했던 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좀 오랜 시간 그 건강과 관련한 내용으로 제가 출연하게 되면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만나게 되면 또 저를 잊지 마시고 서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네. 또 하나. 코로나 뭐 다 그것 때문에 한번 고생을 하셨는데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질병들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탁 씨한테도 한 네. 말씀 해주세요. 네, 영탁 씨도 요즘 약간 뭐 기사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오해와 막걸리 억측도 쪽인가요? 있죠. 네, 네네네. 뭐 몇 가지 뭐 있어서 좀 스트레스 조금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일도 다 잘 풀릴 것이라 믿고요. 앞으로 방송 활동 잘 하시고 또 특히 이제 음악 활동도 더욱더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왜 또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진행되냐면요. 네. 뭐 최근에 먼저 장민호 씨가 코로나19 확진 걸렸고 영탁 씨 그리고 김희재 씨 그리고 이찬원 씨와 우리 임용 씨는 자가격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네. 근데 우리 연예인도 사실은 노출된 사람이 많거든요. 먼저 많은 분들이 걱정한 게 코로나19에 한번 확진돼서 이겨내더라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또 증세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후유증, 뭐 후유증이 합병증 보통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요. 네. 지금 이렇게 보도된 것들은 되게 그런 독특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기사를 쓸 목적으로 네. 좀 자극적인 그런 소재들, 케이스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례죠, 특별한 사례. 맞습니다. 네. 현재 그 코로나19 사실 감염이 돼도 상당수의 사람들, 대략 최소한 20, 30% 이상에서는 아무 증상 없이 지나갑니다. 네.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때 한 두세 시간 이상 대기했다가 네네네. 밤 늦게 방송에 들어가서 한 1시간 이상은 안 한 것 같은데 네네네. 끝나고 나가는 시간이 그때 12시 자정이 넘었어요. 꽤 늦죠, 그게. 네, 그날 늦게 끝나는데 자정이 넘고 저는 제 차로 거기가 이제 좀 그 파주 쪽에 좀 네네네. 약간 한적한 곳입니다. 그죠, 파주 세트장이죠. 네, 수련원인가 그쪽인데 음. 자정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까맣잖아요. 이게 네네네네. 숲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문으로 딱 나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무리를 지어갖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무슨 일인가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창문을 딱 내리고 혹시 뭐 차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버스 타러 혹시 또 착한 마음에 같이 시내까지 모셔다 나가는데 드리려고. 필요한가 찾아뵙기 위해서 기다렸나 그렇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벌써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한 2, 30m 딱 내려가니까 또 있어요. 그때 딱 파악했죠. 이게 팬들이 온 거구나. 그때 네. 제가 스스로 인지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팬이. 네네네네. 옛날 우리 때로 같으면 뭐 서태지 그 팬 이상이라는 그런 지금 느낌이 아이돌급입니다. 그 5 그러니까요. 명이. 네. 진짜 놀랐습니다. 진짜. 네. 코로나19 요즘 좀 심각하죠? 네, 요즘 뭐 2,000명을 넘어섰고 다행히 최근 일주일 동안 약간씩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양상으로 조금씩 잡히는 것 같아요.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거라서 좀 더 봐야 되지만 네. 그래도 일주일 전 뭐 월요일, 화요일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보건 당국에서도 매일매일 일일 확진자 수를 발표하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일부 부작용들이 계속 보고가 되니까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좀 많이 불안한 게 사실이고요. 솔직히 그렇죠. 특히 이제 1년 7개월 이상 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모임 인원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시간 제한으로 우리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그 경제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고요. 네네네. 일반 국민들조차도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 뭐 이맘때쯤부터 주장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코로나19가 대유행할 때는 코로나19가 잘 뭔지 모를 때 이게 네네네.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1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쌓이면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코로나19의 위험성, 심각도 자체가 전파력이 상당히 높은 것 빼고는 일단 치명률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는 독감 수준까지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네네네. 예전에는 치명률이 초반에 5% 이상 됐었는데요. 겁났었죠, 그때는.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는 2%,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반이나 낮은 1% 미만 0.96%입니다. 네네네네네. 근데 이 1%가 전체 1년 8개월 동안에 분모를 모든 그 20만 명을 분모에다 넣어서 그런데요. 최근의 확진자들, 한두 달 새 확진자 중에 사망한 사람들을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요. 이 네네네네. 수치가 0.2% 미만으로 오,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뭐 0.2%. 코로나19 백신도 맞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코로나19 백신을 올해 우리나라는 2월부터 시작해서 맞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명률을 대다수 차지했던 사망자분들이 물론 안타깝게도 7, 80대 고령자 분이신데 네네네. 사실 초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0세에서 9세, 10세에서 20세 사이에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아직까지 사망자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인 거죠. 근데 네. 물론 뭐 연세 드신 분들도 다행인 게 옛날에는 사망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치명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이런 0.2% 내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계절성 독감 치명률이 보통 0.1% 정도까지 나오는 거로 돼 있어요. 높네요, 의외로. 0.05에서 0.1%니까 높은 네. 걸로 따지면 이제 코로나19는 가장 최근 데이터로 보면 독감 근처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독감 지금 코로나19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냐 이에 대한 그 논의가 지금 이제 새롭게 논의가 네네네. 필요할 때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했고 저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와 같은 기계적인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만이 아니라 좀 더 변화된 현실에 맞춰서 영업 제한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안들, 방법들을 모색하는 걸 지금부터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네요. 네,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터뷰를 해주신 우리 명승건 박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영탁을 사랑하는 영탁 팬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영탁님의 노래 듣고 총공하고 스밍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탁님 최고인 하루가 되십시오. 근데 영탁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영탁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탁 팬 한 분 한 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탁 최고, 영탁 팬 여러분 최고, 명승건 박사 최고입니다.